여러분들은 남미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뛰어난 자연경관과 기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치안에 대해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중범죄들이 수시로 일어날 만큼 정말 위험한 곳인데요. 이런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도 그들을 제압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미에 위치한 파라과이에서 70대의 한국 노인이 총기로 무장한 강도단을 물리쳤다고 하는데요. 정말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이 사건은 파라과이 현지 언론과 주파라과이 한국 대사관에서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파라과이 내에서도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위치한 한 정육점에 3명의 젊은 남성이 총기를 무장한 채로 강도짓을 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이 정육점은 70대의 한인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때 가게 바로 옆에 있던 70대 한인동포는 자물쇠가 망가진 것을 수상히 여겨 CCTV를 확인한 결과 강도가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성은 총기를 소지한 뒤 무장 강도들에 맞섰습니다. 이 남성은 문을 사이에 두고 차에 탄 강도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벽 뒤에 숨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강도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총을 처음 쏴보는 사람이라면 흔히들 하는 실수인 머리를 감추면서 쏘지 않고 냉철하게 상대방의 위치를 정조준하면서 사격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양손파지가 아닌 한 손으로 조준해서 자신의 몸이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무장강도단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고지에 합류한 주민들의 도움으로 결국 강도 3명 중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는데요. 다행히도 이 총격전에서 한인동포는 다친 곳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붙잡은 강도 1명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 이자는 무려 전과 8범의 무지막지한 범죄자였습니다. 이런 위험한 인물을 다름 아닌 70대의 노인이 붙잡아버린 것이었죠. 한편 70대의 노인이 무장강도단을 제압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지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한국 노인은 한국 해병대 출신의 베트남전 참전용사였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한 명당 베트콩 100명을 사살하는 교전비 1대100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고 전쟁 당시 미군보다도 인정받는 최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활약은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이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베트남전 한국군 출신과 총격전을 벌이고도 강도단 2명이 살아서 돌아간 것은 기적이다. 총을 쏴본 지 50년이 넘었을 텐데 역시 한국 남성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등 이 한인 참전용사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도 포기한 이런 무장강도들을 혼자서 제압하다니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고 한국 예비군들의 강력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사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지금은 각자의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유사시 언제든지 제2의 참전용사 할아버지, 제3의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되어 강력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모든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활약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우리의 할아버지는 미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는데 한국군이 어찌나 잘 싸우던지 매복하고 있던 베트콩들도 정말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했다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군과 함께 다닐 일이 많았다는데 그들과 함께라면 싸울 일이 거의 없어서 좋았다고 하셨다. 우리 할아버지도 미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는데 한국군은 미군도 무서워했다고 한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국 노인이 무장강도가 3명이나 있는데도 싸우기로 결심한 것을 보니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다. 한국인 남성은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들은 전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섣불리 덤볐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 70대 노인이 저 정도 수준이면 한국인들은 틀림없이 괴물일 것이다. 과거의 흑인들이 LA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한인타운만 공격받지 않았다. 한국 예비역들이 군사전술을 짠 채로 그들의 상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들은 언제든지 인류전투원이 될 수 있다. 그들을 화나게 하면 정말 피곤해질 거야. 맞는 말이다. 싸움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생긴 일반 한국 남성도 그들의 힘이 필요로 할 때가 되면 그 순간 180도 변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베트남전을 봐. 미국은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미군을 구원했다.
파라과이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그저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하지. 경찰도 손 놓은 흉악범을 처리해줘 정말 고맙다. 우리나라 경찰을 전부 한국 예비군으로 교체한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으름뱅이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총기 등록 제도는 왜 시행하는 거지? 아무도 총기를 등록하지 않고 경찰도 미등록 총기를 봐도 못 본 채 하는데 말이야. 전과 팔범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경악스럽군.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 한국 노인처럼 용감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뭔가 바뀔 수도 있겠지? 이 나라에서 뭘 기대하는 거야? 차라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이민 가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몸은 사격했던 경험을 잊지 않았군. 우리는 흔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투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격은 뛰어난 기술보다 냉철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고령자의 연륜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지. 한국의 고령자를 얕보면 안 돼. 이들 중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도 많을 뿐 아니라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온갖 굳은 일을 통해 한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경험을 몸이 기억해서 오늘과 같이 경찰도 못 잡는 흉악범을 검거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솔직히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저평가된 게 맞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핵이 없기 때문이지. 이번에 러시아를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탁월해 보인다. 한국인들이 사격을 잘하는 것은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것이다. 그들의 집중력은 정말 놀랍거든. 미국 아이비리그에 한국인 입학자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이들의 인구수를 고려해봤을 때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나라인데 만약 총기가 허가되더라도 아무도 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들 모두가 썼다 하면 백발백중이니 무서워서 그 누구도 함부로 총을 꺼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게 말이야. 미국보다 더 총기를 자유롭게 쓰는 남미에서조차 70대 노인을 못 당해내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파라과이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해지는 소식이다. 솔직히 나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뉴스를 계기로 조금 찾아보니 한국은 새벽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던데 사실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장단컨대 30분 안에 목숨을 잃을 거야.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문제없어. 내가 한국에 여행 와서 정말 놀랐던 점 중에 하나지. 이들은 대부분 착한 성품을 지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